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계열 종목인 HLB 제약이 이 프로폴리스 제품 독점 유통 소식이 이제 장중에 나오면서 상승 VI도 나오면서 19% 넘게 일단 상승을 하고 종가상으로 한 8% 상승이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순환매를 좀 주도로 했습니다. 계열 종목인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틱스, 글로벌 차트름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전에 나왔던 이제 기사 내용은 이제 그린 프로폴리스 제품 국내 유통 소식입니다. 이제 HLB 제약 같은 경우에는 리보세라믹 관련해서는 향후에 이제 국내 이제 생산 시설 관련되는 부분을 이제 GMP, CGMP 이제 등급을 받아서 장기적으로 이제 생산을 담당할 이제 포텐셜이 있고, HLB 생명과학의 이제 국내 판권 관련되는 부분들을 제약이 이제 가져오면서 로열티를 이제 생명과학에 주면서, 최근에 이제 상승 흐름을 보일 때, 7월 달에는 이제 제약이 가장 상승 흐름이 타이베이 미팅 때 셌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테라피틱스에 이어서 오늘은 또 제약이 장중에 19% 가까이 오전장에 좀 올라가면서 그룹사 전체의 이제 상승 흐름을 좀 주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약은 최근 이제 기사 나오는 거 보면 이제 이 건강기능식품 관련해서 이제 칸첼 관련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다가 지금 해외 유명 프로폴리스 브랜드를 국내에 처음으로 론칭하게 되었다. 이제 추가적인 이제 수익사업 관련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약사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신약 개발 외에 이제 해외 제품들을 가져와서 이제 이런 이제 유통 판매 관련되는 부분들을 과거에 이제 국내 제약사들은 많이 했죠. 여기 좀 이제 발달되면 이제 뭐 제네릭이라든지 계량 신약 좀 더 이제 R&D를 많이 하면 이제 신약 개발을 하는 건데, 그래서 제약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린 프로폴리스 관련되는 제품 국내 유통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오늘 상승 원인으로 뭐 했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뭐 급등을 했다기보다는 아침에 이제 이 재료가 나오면서 수급에도 영향을 좀 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세계 1위에 이 프로폴리스는 이제 보통 꿀벌들이 그 꽃에서 이제 그 가져오는 이제 수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꿀벌 몸에 있는 이제 그 뭐 타액이라든지 효소 이런 거를 섞어 가지고 이 볼통에다가 모아둡니다. 그 천연 물질을 이제 보통 프로폴리스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국내에서도 프로폴리스 제품들이 많이 있죠. 감기 같은 데 걸릴 때 이제 이렇게 스프레이 형태로 되어서 프로폴리스를 많이 쓰는데, 프로폴리스가 종류가 이제 보통 두 가지예요. 이제 앞에 그린이 붙는 거 있고, 그냥 일반 프로폴리스 같은 경우가 있고, 그린이 붙는 게 있는데, 이게 원산지에 따라서 종류가 나눠지는데, 그린이라고 불리는 거는 브라질 쪽에 이제 고산지대에 자생하는 이제 바카리스 나무에서 채취할 수 있는 이 아르테필린 C 성분이, 이게 이제 녹색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브라질 쪽에서 나오는 프로폴리스는 그린 프로폴리스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입하는 이제 아피스 플로라, 이게 이제 뭐 아피스 플로라 여기 같은데요. 엄격한 성분과 안전성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에만 부여하는 EPB-AF 인정을 받았다. 그래서 보통 입안이나 요게 뿌리는 이제 제형이죠. 그래서 흡수율이 높고 섭취 시 불편함도 줄였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프로폴리스 제품 자체가 천연 그냥 항생제입니다. 근데 내성이 없는 항생제이기 때문에 많이 좀 각광을 받고 있고, 뭐 항암 라인에서도 보면 암세포 이제 정식을 억제하는 효과를 또 프로폴리스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염, 항산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항생제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암 쪽으로도 뭐 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이 건강기능식품이니까,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에는 이 제약사들의 매출단에서는 유통입니다만 영향을 주죠. 뭐 칸첼 같은 것도 그렇고, 이번에 이제 그린 프로폴리스, 그러면 제약의 장기적인 어떤 재무 안전성은 이 판매 여부에 따라서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최근에 제약 바이오주들이 흐름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HLB 이게 아니라 전체적인 미국이나 유럽이나 국내 쪽에서도 최근에 괜찮다가 한 1주, 2주
주가들이 이제 주도주들도 이렇게 막 빠지고 있는 부분들이 여러 뭐 요인이 있습니다만 결국 이제 최근에 그 이슈를 제공했던 것은 이 트럼프 관련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건부 이제 장관의 이 케네디 주니어 관련되는 부분의 임명,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산하에 이제 FDA가 이 부분들을 미국 쪽은 이제 국내보다는 좀 더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영향을 다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마카리 이제 FDA 수장 관련되는 부분들도 임명이 그 로이터발 보도가 되면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뭐 좀 책도 써내고 케네디와 마찬가지로 이제 FDA 입장에서 보면 기존 정책에 좀 반대 의견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기존의 빅파마 친화적인 어떤 그 FDA 입장하고 변화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지금 주가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만 치료제라든지 백신 관련주라든지 신약 개발 회사들도 그게 영향을 받아서 1날1리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그 대선제 이후에 보면 여기는 또 여러 가지 요인도 있습니다. 이제 뭐 지금 R&D 관련되는 부분에서 영향을 받아서 빠진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단 관련되는 부분 영향을 받으면서 이 10월달 이제 930달러에서 700달러로 거의 20% 이상이 이제 1날1리도 빠졌죠. 노보노디스크도 이런 영향을 좀 받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암젠 같은 것도 보면 아예 이제 미국 쪽에서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밸런스지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외국에서도 이제 트럼프 인수위 관련해서 그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 이런 것들 때문에 암젠이라든지 1날1리라든지 노보노디스크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정책적인 어떤 불확실성으로 주가가 빠졌을 때 이런 종목들의 매수 기회 관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빠지고 난 다음에 좀 이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동일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고, 국내도 이제 이 부분들이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 거거든요. 하이자 같은 경우에도 이달 초에 28달러에서 24달러까지. 그 하이자는 아예 계속 많이 빠져 있습니다. 이 코로나 때 엄청나게 이제 많이 벌었다가 60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반토막 밑으로 내려가 있는 게 하이자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시게 되면 최근에 이제 에브비 같은 경우에도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임상의 실패가 나오면서 200달러에서 160달러로 거의 뭐 한 30% 가까이 에브비 같은 것도 빠집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최근에 이제 빅파마라든지 뭐 모더나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되게 뭐 계속 지금 빠져 있는 거고요. 이 베이진사 같은 경우에도 FDA의 두 가지 약물을 허가를 받은 부분인데 여기도 한 400달러까지 갔다가 150달러까지 갔으니까 거의 70% 빠져가지고 밑단에서 박스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제 이런 흐름들이 제약바이오 쪽에 있는 상황에서 이제 국내에서도 보면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뭐 펩트론이라든지 이런 이제 영향을 이제 이번 주에 그대로 이제 받는 거죠. 그래서 비만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들도 빠졌기 때문에 펩트론도 이번 주에는 급락을 지금 이제 뭐 받았다. 13만 원대에서 장중에 한가까지 갔으니까 거의 반토막 비슷하게 지금 고점 대비해서 나오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뭐 찌라시가 돌았습니다만 뭐 전환 우선 상한주 관련되는 발행이라든 다음 달에 뭐 임시주총이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뭐 특허 관련되는 이제 뭐 이야기들이 할로자임에서 뭐 이야기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돌면서 45만원권에서 27만원대까지 굉장히 많이 단기적으로 이렇게 이런 변동성이 있는 가운데, 오히려 이제 HLB 같은 경우는 미리 그 CR 레터를 받고 이제 그러니까 클래스 2 지정받고 여기 한 뭐 9만원대에서 6만원대까지 한 30% 이상 미리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부분들이 이제 수급의 변화를 주면서 큰 수급은 안 들어왔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이제 피해갔다기보다는 먼저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에 이제 수급이 조금 이제 더 집중될 수 있는 이제 구조가 지금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이제 HLB 제약 같은 경우도 거래가 늘면은 순간에 강한 상승세가 나와서 장중에
500원대까지. 그래서 한 2만 뭐 5천원대 위로 가서 이제 VI가 하고 난다 한 번 더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한 2만 5천원까지 재시도를 했다가 이제 그 뒤로는 이제 거래량을 줄이면서 이제 종가상으로는 한 8% 상승 흐름입니다만 최근에 테라피틱스가 이제 이런 흐름을 좀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테라피틱스는 오늘 장중에 이제 이런 흐름 한 종목이 움직이면 그래도 같이 연동하는 모습 이게 이제 순환매에서 좀 흐름이 괜찮았는데 윗꼬리가 나와서 좀 아쉽습니다만 그래도 움직여 준다고 하는 부분들이 장중에 의미를 있는 거죠. 여기도 장중에 11,480원대까지 움직였고, 그러니까 제약이 움직였을 때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 보인다는 말은 이제 수급이 조금 이제 변화되어 있는 모습들을 장중에 보여줬다는 게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겠죠.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1670원대까지 보이면서 여기는 이제 볼린저 밴드 상한선 가격에 거의 여기도 붙였고요. 그 다음에 제약 같은 경우에는 볼린저 밴드 상단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상한선이 23,000원인데 23,700원이니까 이 부분이 일단은 다시 여기는 볼린저 밴드 상단을 이제 회복을 해서 태깅에 대한 기대로 다음 주에도 이어갈 수 있는 어떤 모습을 보인 거고요.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 시도를 했다가 4,300원대까지 근데 윗꼬리가 나오면서 넘어가지는 못했는데 거래량은 전일보다 많았습니다만 여전히 글로벌 아직 그 거래량이 좀 더 넣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테라피틱스와 제약이 이제 이런 순환매를 좀 주도해 준다라고 하면 다음 주에도 이제 거래량이 더 좀 늘어준다라고 하면 좀 더 윗단까지 올려놓고 이제 CMC 관련되는 부분에 제실사 이제 기대감을 조금 더 이제 반영하는 모습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주가에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흐름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